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진영입니다. 자, 오늘 구매 동행을 왔어요. 고객님께서 대전에 있는 매매단지에 지금 그 더뉴 모하비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 차의 차 상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 동행을 했고, 이 차는 더뉴 모하비 2018년식 13만 킬로 완전 무사고의 프레시던트예요. 성능 기록부 상에는 뭐 누유도 없고 그 다음에 사고도 없는데, 정말 이 차가 컨디션이 성능 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맞는지 하나하나 좀 천천히 따져보고, 그리고 이 차를 시운전을 하고 차량 하부도 떠서 확인을 해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차를 좀 봤고요. 차량 하부 떠보기 위해서 시운전을 나갑니다. 저는 이제 중고차 딜러기 때문에 그래도 시운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이제 자동차를 그냥 봐주시는 다른 부분들은 이제 시운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줄 몰라도, 저는 이제 중고차 딜러기 때문에 그런 시운전 하는 데서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딜러끼리는 모험을 하더라도 그래도 매너 있게 차를 좀 주시거든요. 이 차 시운전해서 이 차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나 그 다음에 결함이나 이런 것들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차를 구매 동행으로 시운전하고 차량 하부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이 차는 이제 18년식의 13만 3천 킬로 완전 무사고의 프레지던트 모델입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 브라운 시트에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는 완전 풀옵션이죠. 흰색이기 때문에 약간 가격이 조금 더 있는, 그냥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앞쪽하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의 트레드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모하비, 특히 이제 더뉴 모하비나 모하비의 멋은 크롬 휠이잖아요. 이제 크롬 휠의 까짐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전 차주분이 관리를 어떻게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누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한 게, 이따가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프론트 카바 쪽에서 누유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오일 필터 하우징 쪽에서 누유가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일을 교환하면서 묻는 것도 있고, 그쪽이 조금 이제 굳이 이 엔진에서 따지자면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누유도 확인을 했고, 이 차의 미션이 현대 파워텍 8단 미션이 들어가는데, 8단 미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솔레노이드 밸브의 어떤 고장, 요것들이 좀 고질병이기도 해요, 이 8단 미션 자체가. 근데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어느 단의 밸브가 나가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미션의 어떤 튠이라든지 뭐 울컥거림이나 앞쪽 뒤쪽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증상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차주가 언더코팅을 좀 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원래 좀 튼튼한 차이긴 한데 언더코팅이 전부 다 돼 있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시운전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밑에 쪽에 서스펜션의 잡소리나 이런 것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몇 달 전에도, 한 달 전에도 좀 비슷한 차를 판 적이 있는데, 이게 2톤이 넘는 중량이잖아요. 앞쪽이 WC 본이고 그다음에 뒤쪽도 멀티링크인데 약간 어퍼암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퍼암이 들어있는 서스펜션에 하중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쪽에서 잡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잡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차는 이제 2018년이니까 유로 6가 적용이 된 차량이죠. 그래서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예요. 보통 요소수가 들어가면 이 하부 쪽, 그러니까 저 조수석 쪽 하부 밑에 DPF 이제 끝단 쪽에 요소수가 들어가는 요소수 인젝터가 들어가는데, 요소수를 조금 저렴한 걸 쓴다든지 아니면은 오랫동안 좀 세워놨다든지 뭐 요런 식이 되면 요소수가 이제 소금처럼 결정이 돼요. 요소수 인젝터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경고등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에 머플러에서도 흑연이나 끄름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엔진을 좀 열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더뉴 모하비에 들어가는 이 엔진이 그 디젤 6기통 3000cc 엔진인데 요거는 S2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S1 엔진에서 환경 기준을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S2 엔진이죠. 기본적으로 엔진의 내구성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모하비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차가 가지고 있는 엔진 실린더 블럭이 흑연강으로 되어 있거든요. 흑연 주철인데 흑연이 좀 일부 들어가 있어서 내 마모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인장 강도도 더 뛰어난 그런 실린더 블럭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 S 엔진입니다. 이게 S 엔진은 베라크루즈하고 모하비밖에 들어가지가 않는데 요거는 이제 개량된 S2 엔진이 들어가는 거죠. 이 디자인 카바를 좀 열어봐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타임 벨트가 들어가는 이 프론트 카바, 이 프론트 카바 쪽이 디젤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압력이 좀 더 세게 걸려요. 그리고 워낙 토크가 좋은 엔진이다 보니까 프론트 카바 쪽에서 누유가 좀 잘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체인과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불리한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체인 카바 쪽에 누유가 전혀 없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일 필터 하우징 있죠? 얘가 오일 필터가 요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V6 6기통이니까 엔진이 요렇게 돼 있죠. 이쪽에 하나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 중간 사이에 이렇게 이 필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되면 필터 안에 이제 고무 오링이 노후화가 되면서 그쪽에서 누유가 좀 돼요. 심심치 않게 누유가 되는데 이걸 작업하려면 좀 까다로워요. 걷어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일부 걷어낸다 하더라도 이게 오일 필터 하우징을 꺼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누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이제 EGR 쿨러, 전자식 EGR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EGR 쿨러 쪽에 누수도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EGR 쿨러에서 요 흡기 매니폴더 쪽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도 오링하고 가스켓이 들어가거든요. 요 부분에서도 누수라든지 그 흑연이 좀 삐져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일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오일 세퍼레이터가 이제 약간 딱딱하게 경화가 되면서 요 안에 있는 이제 오링이나 이런 데서 이제 누유가 조금씩 되거든요. 유증기를 다시 식혀서 엔진 오일의 유증기를 다시 냉각을 시켜서 다시 엔진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오일을 약간 걸러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 오일 세퍼레이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일이 조금 더 깨끗하게 좀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터보 차저가 이제 전자식 터보 차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터보 차저 액추에이터에서 문제가 있는 차들이 있어요. 과급이 잘 안 돼서 차가 이렇게 좀 잘 안 나가거나 아니면 나가다가 갑자기 악셀이 먹통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인젝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인젝터보다는 이 터보 안에 베인을 딱 열어주고 벌려주는 그 액추에이터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하비 같은 경우는 터보 액추에이터마저 따로 나와서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터보 차저하고 어셈블리로 되어 있으니까 터보 차저를 그냥 갈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제 액추에이터만 따로 나와서 괜찮고요. 지금 그 부분에서 터보 차저에서의 누유라든지 그런 건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엔진 오일이 공급되는 라인하고 밑에 들어가서 리턴되는 그 라인 쪽에 플로팅 베어링을 윤활시켜주는 그 부분에서 누유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도 없었고요. 인터쿨러 쪽에서의 누유도 보이지 않았어요. 터보 차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동을 끄면 엔진 오일이 약간 좀 뜨거워지면서 약간의 어떤 엔진 오일의 유증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좀 새는 경우들도 있고 안으로 오일이 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차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료 필터는 요건 어셈블리로 한번 교환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뭐 18년식이기 때문에 이제 4년 정도 된 거죠. 4년 정도 됐으면 안에 들어가 있는 연료 필터만 교환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위에 있는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어셈블리로 교환을 한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디젤차에 들어가는 연료 분사 시스템은 정밀하고 그런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수분을 걸러주는 게 연료
필터의 역할인데, 연료 필터가 디젤차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풀타임 4륜이에요. 풀타임 4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누유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뭐 앞에 디퍼런셜하고 뒤쪽에 디퍼런셜도 누유가 보이지 않았고, 뭐 엔진 오일 팬에서조차도 누유가 보이지 않았고, 미션 오일 팬에서도 누유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 4륜을 분배해주는 트랜스퍼 케이스 있죠? 4륜 TC 모터 뒤쪽에, 위쪽에 숨구멍이 있는데, 숨구멍 쪽에서 약간 오일이 흘러내린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조금 흘러가지고 좀 퍼진 거, 그거는 미세 누유로 보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트랜스퍼 케이스 쪽에서의 아주 미세한 미세 누유는 보였다. 근데 그거는 자동차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차는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잖아요. 프레임 바디, 사다리꼴 모양의 프레임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자동차의 바디를 딱 올려놓은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골격이, 바디온 프레임 골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동차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바디 프레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바디 프레임에서 보이는, 이렇게 안쪽에 보이는 기본적인 바디의 멤버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밑에 이 언더카바를 다 내려가지고, 언더카바 내리기 쉽거든요. 언더카바 내려서 요 범퍼 안쪽하고 요 끝쪽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사이드 멤버,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플로우 패널, 바디가 가지고 있는 플로우 패널 말고 요 뒤쪽에 바디온 프레임 위쪽에 또 약간 멤버랑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미 다 확인을 했고, 전 차주분이 언더코팅을 좀 꼼꼼하게 해놓고 누유도 없는 상태여서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썬루프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핸들에 이런 해짐이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 그 모델입니다. 프레시던트이기 때문에 옵션이 좀 있죠. 거의 풀옵션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제 구매 동행으로 해서 차 상태 좀 확실하게 좀 봐드렸고, 또 같이 계약서 쓸 때 같이 올라가 가지고 계약서 쓰는 것도 좀 봐드리고, 혹시나 고객님이 뭐 계약서 쓸 때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것도 좀 코치 좀 해드리고, 기분 좋게 구매 동행으로 양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